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참 주말만 되면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뭔가 평일과는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햇살도 느낌이 다르고 공기 냄새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제부터 이 크립토 마켓의 냄새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경우 일단 보게 되면 전날 대비 1.06%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저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21,600달러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1.98% 하락한 지금 1,51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0.70% 하락한 0.3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할 때 그리 상승하지도 않았죠. 하락할 때도 비트 이더 대비해서는 이제 다소 하락분이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요. 지금 거의 0.40달러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XRP가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정말 안전자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보게 되면 41.4%, 1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롱 포지션이 55%,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5%를 나타내고 있고,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지금 종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플러스 0.50%, S&P 500은 플러스 0.22%,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1, 0.62%를 나타내면서 지금 종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어떨까요? 지금 달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3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더라도 1268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좀 매크로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도 이 위험 자산 시장, 자산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리 좋지 않은 기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발표된 1월 이제 실업 청구 수당이죠. 이 비농업 고용 지수도 역대급으로 나온 이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안 그래도 안 좋은 매크로 상황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크라켄 관련한 사건이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철퇴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격 분석들과 추가적인 내용들 지속적으로 숨도 못 쉬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한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볼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16,600에서 21,000달러대의 주요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격대가 지금 현 하락세에서 이 가격대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정도는 사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1년 정도만 투자하면은 이 정도는 누구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16,600달러대는 지난 11월 발생한 FTX 사태 이후 가격이 15,8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16,300, 16,600달러 선에서 강력한 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1,000달러대 이 사이의 갭이 한 30% 정도 나죠. 이 30% 정도의 폭을 두고 주요 지지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판테라 캐피탈의 CEO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강세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판테라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이 CEO 댄모어 헤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판테라는 10년 동안 비트코인 사이클을 겪어왔다. 이미 암호화폐는 저점을 찍었고 다음 강세장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크래킹 오스프리 최고 경영자 이 CEO의 경우도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다졌으며 현재 시장은 월 오브 월이 즉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상승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에 현재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야기시킬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에게는 바이 더 딥 저점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발생한 이 크라켄과 SEC 간의 합의 이 3천만 달러의 벌금과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 이후에 추가적인 언급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SEC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 문어 대가리가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 이 크라켄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발언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어제 하나 소식이 나왔었죠. 이 미 SEC 위원 중에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성명을 통해서 정말 SEC는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SEC 암호화폐 스테이킹 단속은 임의적인 결정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설 중에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겨냥한 SEC는 임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SEC는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동 걸기 전 암호화폐 업계와 협의하려 시도하지도 않았다. SEC는 오랫동안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규제하자는 결정은 그냥 폐쇄하자고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딱히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전날 밝혀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SEC가 암호화폐 기업이 SEC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크라켄에게 미등록 증권으로 기소를 하고 벌금 때리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런 상황이 일사천리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구린내가 안 난다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이에 이 문어 대가리가 이상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깡패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플랫폼 크라켄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헤드라인부터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 헤드라인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CNBC 스코어쿠박스에 출연해서 이 크라켄은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크라켄과 같은 회사는 투자 계약이나 투자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정하고 진실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이다.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공시와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소름이 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는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들도 마찬가지다. 니네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협박을 거의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SEC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가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뭐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SEC와 크라켄과의 이 관련 이 사건 사고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죠. 참 이 위원장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는 SEC 위원장으로 이제 발탁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후보에 올라왔을 때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 입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 나온 이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 위원 또한 같은 생각을 했던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근데 막상 이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피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해왔죠. 참 마음이 아픈 상황들이 이제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게리 겐슬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되는 오히려 이 아픈 곳들을 약점을 찌를 수 있는 이 칼이 되었다는 게 참 크립토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하나의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2022년 작년 미국 암호화폐 소송이 총 41건이 이제 열렸었는데 발생을 했는데 이게 거의 절반이 SEC에서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암호화폐 담당 일진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만 하면은 계속해서 소송을 거는 거죠. 한번 좀 내용을 볼게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페인볼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SEC에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은 총 105건인데 2022년에 이 중 절반 가까운 41건이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네, 2018년부터 2022년, 2023년이죠. 그러면은 15년이 아니죠. 이제 5년 사이에 105건. 근데 2022년에 41건. 이제 41건 중 절반이 SEC가 제소한 19건과 22건의 집단 소송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FTX 관련한 것도 있고 이제 계속해서 많은 주제로 나오는 미등록 암호화폐 뭐 이것도 있고 뭐 범법 행위 그리고 암호화폐 소송이 가장 흔한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 리플이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했다라고 이 소송이다라면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과연 저점이 어딘가 이제는 그만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의 소식이 나온 게 이제 미 연준 이사가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무시무시한 언급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하면 제로에 수렴할 수 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런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가치가 제로에 수렴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이제 가치가 없다. 엑셀 데이터 쪼가리보다 못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 언급들 아마 4년 5년 투자하신 분들도 정말 징하게 들어보셨을 언급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로 전체 투자금을 잃을 수 있으며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 선택도 아주 두려움을 줄 만한 단어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투자금을 잃을 수 있으며 은행들은 사기 리스크를 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그는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고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며 크립토의 붕괴를 대비해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과 리스크 이제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서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그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면 가격이 제로에 수렴한다 해도 놀라지 말 것이다. 놀라지 말라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아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아주 무시무시한 언급들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전체 투자금 잃을 수 있고 은행들 더 경계해야 한다. 사기 리스크를 그러면서 크립토 붕괴 뭐 쓸 수 있는 단어 다 썼죠. 본질적인 가치 없는 자산 가격이 제로. 네, 이러한 언급들 정말 2017년의 기사를 혹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인데 이러한 것이 미 연준 이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날이 올까요?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는 날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에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SEC와 크라켄 간의 이 스테이킹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더리움의 컨센서스의 CEO에게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될 확률은 제로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이 테스트넷 스테이킹 관련한 이 출금 사이트까지 새로 만들었죠. 그만큼 어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더리움은 절대로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이렇게 이더리움 재단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이더리움 관련하여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2월 28일 이제 2월 말이죠.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다소 이건 뭐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상하이 업그레이드밖에 없는데 샤펠라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샤펠라 이제 가로치고 상하이 플러스에 카펠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출금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이 카펠라의 경우도 저도 이걸 통해서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 카펠라의 경우는 이 출금 블록체인 합의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샤펠라라고 하는데, 그냥 이더리움 스테이킹 2.0에 묶여있는 이더리움을 32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출금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다, 그냥 상하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크게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이제 테스트넷에서 2월 28일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메인넷 출시 전에 마지막 단계로 퍼블릭 테스트넷에서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해당 단계에서는 검증자의 전액 출금 및 부분 출금 등을 테스트하게 되며, 여기서 부분 출금은 검증자를 유지하기 위한 32개 이더리움 이외 물량의 출금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현재 이제 2월 28일 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다가오는 3월 날 메인넷에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 2월에 진행을 하는 건 말 그대로 테스트넷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며, 테스트넷에서 진행이 성공이 되면 당연히 3월 달에는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인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건 오히려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모든 스테이킹을 맡긴 투자자들이 대규모 거의 뭐 뱅크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더리움 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대규모 출금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더리움의 이 네트워크가 붕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일각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SEC가 스테이킹 관련하여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러한 전망들은 이제 막상 닥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XRP 또한 스테이킹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XRP 레저 결제 솔루션 XRPayNet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단 XRPayNet을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봤는데,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미국 SEC가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 가운데 XRP 레저 기반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XRPayNet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단 연구 중단은 아니고 추이를 지켜본 뒤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XRPayNet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았고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이 사이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여기 XRPayNet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백서도 있고 NFT, 올더 카드, 뭐 트러스트 라인, 링크 익스체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나스닥, 비트코인.com, 야후 파이낸스가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찾아보니까 스테이킹 관련하여서는 카테고리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어제 없앴던 건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뭐 홈카드 NFT 파트너 팀 뭐 이렇게 있는데 스테이킹이라는 이런 클릭할 수 있는 창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XRP 넷 자체를 그냥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는데 아마 이걸 보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뭐 사이트는 좀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현재 참 쉽지 않은 시간들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찍는 동안도 최초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마무리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21,500달러 선까지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롱 포지션을 걸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네, 이제 롱 포지션에 걸어놓은 자금이 모조리 이제 청산이 됐습니다. 공중분해가 되었죠.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다가 2월 14일
14일 날 갑자기 CPI 발표가 나서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이 쓰리인속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기쁘겠죠. 이제 일부 자금으로만 한 거고 뭐 없어진 거 없어진 거고 그거 다시 복구를 시킬 수도 없으니 그냥 나의 선택이 틀렸다, 판단이 틀렸다, 그냥 이렇게 체념하고 현재 남아있는 현물들로 잘 투자를 이어가면 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시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 주말도 좀 불장으로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SEC가 규제 철퇴를 꺼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다 이제 계획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성장 동력을 누르는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성장이 살짝 막히더라도 더욱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미국이 반증하고 있는 셈이죠. 왜냐? 그냥 금지시키면 될 일인데 금지시킨다면 다른 곳에서 더욱 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그리고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좀비처럼 그래도 살아내는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대단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연 이제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2월 14일 CPI 발표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